여러분은 매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월급날마다 얼마를 투자할지, 어떤 ETF를 살지, 현금 비중은 얼마로 유지할지.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매수는 기술이죠. 하지만 매도는 예술이고 어쩌면 철학에 더 가깝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QLD 투자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지막 퍼즐, 바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손실보다 수익을 더 잃기 싫어하죠. 100만 원의 손실보다는 이미 벌어놓은 100만 원의 수익이 사라지는 걸 훨씬 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그런데 시장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팔려고 하면 더 올라가고 우리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 떨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3억이 되면 팔겠다고 했던 사람은 4억이 되면 5억을 꿈꾸고 5억이 되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경제적 자유까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수년 동안 쌓아 올린 수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문제는 시장이 아닙니다. 출구 전략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늘 적립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적립식을 할까요? 바닥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천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맞추겠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매도할 때도 똑같이 적립식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걸 역적립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표 자산이 10억 원이라면 8억 원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조금씩 현금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매달 5%씩 혹은 1년 동안 분기마다 10%씩. 중요한 건 비율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10년 동안 계단을 올라왔다면 내려갈 때도 계단을 밟고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QLD는 정말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공격적인 자산이기도 하죠. 20대와 30대에는 이 공격성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자산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더 빨리 부자가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부자로 남을 것인가, 이겁니다. 10억 원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건 10억 원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QLD 비중을 점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돈은 SGOV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옮겨도 좋고 채권이나 배당 자산으로 이동해도 좋습니다. 이 과정은 겁이 많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긴 투자를 승리한 사람이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억이 되면 판다, 이런 목표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은 우리의 계획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10억이 되는 날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시간,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아이들의 교육비를 준비하는 건지, 집을 마련하기 위한 건지,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한 건지, 투자의 마지막 목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삶이에요. 매도해서 현실의 삶으로 가져오는 순간 비로소 계좌 속의 숫자가 진짜 돈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QLD를 줄여나갈 때도 오늘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 할 겁니다. 사는 방식이 적립식이었다면 파는 방식도 적립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시스템의 논리가 깨지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수는 실력입니다. 하지만 매도는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땀 흘려서 쌓아 올린 그 자산을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질서 있게 다시 회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투자 고수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